필드, 공장, 공정의 AI를 실제 적용할 때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 도입은 굉장히 뒤처져 있지 않나. 사용자 감에 매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좀 좁혀야 되겠네. 맞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투랜드 계속 찍고 있는데, 저희가 한투랜드를 통해서 현재 뭐 스타트업 씬, 투자 씬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죠. 자, 오늘 두 분 각자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폐금속 자원의 무한한 순환을 꿈꾸는 주식회사 가테크의 박기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 관련된 사업을 하냐고 오해하시는데요. 그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의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의미에서 적증제조라는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한 제조 기업의 하나입니다. 영어 이름이 뭐 지저스, 뭐 예수, 뭐 이런 GD입니다. 기덕, GD 아주 좋습니다. 펠리스 기반의 그 위탁 생산 솔루션 비링커 매뉴팩처링과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막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뭐 도면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비링커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누코드도 한 번 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지만 얘기해 볼까요? 한국의 샤오미 모듈 기술을 하면은 한국에 찾는 누코드의 이관형입니다. 요즘 제조 쪽으로 약간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AI 쪽의 엣지 디바이스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더 비중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99.9% 정도. 맞습니다. 레거시,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일을 하시는 중소기업들까지 포함을 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에 네, 속하죠. 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 기술적 흐름 안에서 필요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 AI라는 분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라는 조금 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실 때, 사무하실 때 뭐 GPT, 뭐 클로드, 뭐 그록 이런 거 다 쓰시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필드에 있는 그런 전통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좀 GPT 같은 걸 쓰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는 이제 제조업 분들은 GP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문서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짜여진 어떤 공정 생산 일정에 맞춰서 돌아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GPT 활용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투자 사이드에서 그렇고 제조 필드에 AI를 적용시켜서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필드, 공장, 공정의 AI를 실제 적용할 때 데이터를 센싱하고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관리를 하려면 전산적으로나 뭐 이런 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먼저 이제 돼야 되는데 대부분 수기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담당자의 뭐 퇴사라든지 사용자의 감에 그 의존하는 그런 좀 성향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데이터 관리는 조금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통합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해서 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력.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의 어떤 매일의 어떤 물량을 맞추기 위한 인력들이 대부분의 구성이다 보니 정부 차원이든 다양한 뭐 뉴스든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몇 명의 인력을 얼마간 활용을 하면 어떤 나에게 아웃풋이 나올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도입은 굉장히 뒤처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 필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 AI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있냐 지금 현재. 이제 AI를 잘 아는 분들은 이제 주니어고 AI는 잘 알아도 어떤 변수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미스매치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간극을 좀 좁혀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이 배우시면 제일 좋죠. 제조업에 필요한 AI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부류로 나뉜다.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건 꼭 제조의 애가 아니고 인생이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오늘 중요합니다. 제조 AI에서 꼭 들어가는 센서가 비전이거든요. 비전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 큰 프로젝트고 그러면 몇 억대를 투자를 해서 그 뒤를 도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들은 그 정도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을 가지고 매출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경우는 뚜렷하게 매출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맛있을 때를 측정하고 이제 버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게끔 AI를 도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면 좋은 건 아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포함한 돈, 필요한 건 시간, 많은데. 기회비용. 사실 이거잖아.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오른다.
를 담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이 또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AI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테크 GD 대표님 이 AI를 내가 하는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큰 대표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제조 스타트업이 원래 뭐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선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십 년간의 노하우를 저희가 빠르게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똑같이 들이는 것보단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AI라는 어떤 이런 기술 자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생존의 문제이기 이거는 때문에 생존과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99.9%의 중소기업과 우리가 다른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신의 트렌드 기술을 빠르게 제조에 심어서 나가는 게 경쟁력 있게 어떤 시장에서의 점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자와 후자로 보면 매우 그 도입이 필요하고 도입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같은 입장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있거나 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소재의 레시피를 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뭐 굳이 따지자면 이 성심당이 있는 거고 저희가 새로운 베이커리를 차렸는데 물도 여러 가지로 조절해 봐야 되고 뭐 다양한 온도도 바꿔 봐야 되고 이제 기계도 다양한 걸 써봐야 되는데 사실 스타트업의 재원상 그런 걸 다 테스트하면 한 5년 10년 후에 뭔가 네. 하나가 나오게 되는 구조인데 AI는 뭐 어떤 강력한 툴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의 어떤 스팟 체크를 통해서 얘가 이제 최적화된 빵의 레시피를 만들어 준다면 모든 빵을 다 같이 그런 퀄리티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소보로 하다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제조 스타트업이 어떤 공정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AI를 저희는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제조 AI라는 곳에 많은 예산이 할애될 것 같고 이제 투자 사이드에서도 다 뷰는 다르겠지만 이쪽 파트를 새로운 투자 섹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뉴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찾아야 하는 건가? 이쪽으로 뭔가 좀 지원이 더 가야 되나? 형평성과 큰 틀에 생각하면 사실 기존의 레거시 제조를 하시던 분들도 새로운 IT 서비스를 붙여서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은 마인드셋, 의지 이거를 붙일 의지가 있고 상황이 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파트너사들이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편하게 얘기합시다. 말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 사장님 이거 붙이면 좋아요. 이거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서요. 알겠어. 근데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사람들한테 AI를 갖다 붙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막 영업하고 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딱 선별해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기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다양한 뭐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AI 그 플랫폼 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에 보면 뭐 한 20년, 30년 하신 뭐 명장 같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미안합니다. 말 잘 안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실력과 이 프라이드에서 나오는 약간의 고집.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막 AI를 적용하자 이런 거에 조금 따라올라나? 어떨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 워낙에 이제 AI가 계속해서 막 대중화가 되고 있고 자식단에서나 뭐 이렇게 그런 쓰는 모습을 이제 보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열리고 계신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그에 맞게 좀 적합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바뀌고 있다.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AI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 차이가 나듯이 특히 이런 제조단 필드는 우리 그 30년 하신 이 경험, 그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너무 퀄리티가 높은 거의 프리미엄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 AI 뭐 솔루션, 뭐 LLM 어떤 알고리즘 안에 들어와서 막 학습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아웃풋. 사실 이제 우리는 막 그런 분들을 주위에 모으고 같이 조금 더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조업에서의 AI는 그렇게 팬시하지 않습니다. 중소 제조업들은 데이터의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들이 덜 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됐는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뒤쳐져 있는 거야? 원래 이제 게임도 명작은 튜토리얼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 수 있게끔 AI가 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 이거 못 따라잡으면 이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것 같아요.